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자영업 성공률이 1% 미만입니다. 간쓰기에 다 내줄 용이 없으면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자영업 성공하는 게 정말 힘들긴 한데 1% 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저는 한 10% 미만? 전 그 정도라고 봐요. 1%는 좀 심했다. 그럼 100개 중에 한 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10개 중에 한 군데 정도는 그래도 잘 되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게 10개 있으면 한 군데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네 보면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한 군데 정도 살아남습니다. 한 군데 정도는. 정말로. 근데 살아남아도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저기서 말하는 자영업 성공률이 뭐 자영업도 뭐 떼돈 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영업으로 이제 먹고 살 만큼 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업종들이 힘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업종을 꼽자면 저는 자영업을 꼽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요즘에 자영업 현실 같은 거 얘기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뭐 이제 창업해가지고 뭐 떼돈을 번다. 어린 나이 때 창업해서 뭐 몇 달 만에 뭐 1,000만 이상 번다. 이런 영상들이 아직도 있어. 근데 난 그 영상들이 좀 의심이 가거든요. 의심이 가. 왜냐하면 요즘에 창업해서 큰 돈 번다는 게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온라인에 많이 있어.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분들이 창업한 게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 돈을 많이 버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차린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자영업은요 웬만하면 다 망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웬만하면 다 망해요. 특히나 프랜차이즈도 하면 망합니다. 프랜차이즈. 이제 믿었던 프랜차이즈도 이제 롱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열광하고 막 사먹어도 그게 아니야. 오히려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더 버티기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프랜차이즈는 비싸거든요. 예. 일정 이상의 가격 유지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어때요? 트렌드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가성비를 따지게 되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그 가성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한 끼를 먹더라도 좀 더 싸고 괜찮게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싼 게 있습니까? 싼 데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치킨집 중에 싼 데 있습니까? 피자집에 싼 데 있나요? 없어요. 없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옛날부터. 원래 프랜차이즈는 비쌌어 여러분. 동네 치킨집보다 비쌌다니까. 그리고 한 번도 가격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냥 프랜차이즈라고 막 사먹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쉽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더 안 돼. 더 안 돼. 지금 많은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한때 대중적이었던 그 창업이 치킨집이었는데 요즘엔 치킨집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치킨 가격이 비싸니까. 거기다가 치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BBQ인가? 어느 치킨 회사에서 이제 자율식으로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이제 본사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장이든 가격이 똑같아요. 네, 근데 요번에 어떤 치킨집 회사에서 자율식으로 하겠다. 그 뭐냐면 A 가게는 뭐 25,000원, B 가게 27,000원.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이 치킨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 BHC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 가격제. 그러니까 점포별로 가격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야. 고무지죠, 고무줄. 그러면 서울 강남 같은 데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데는 또 임대료 많이 비싸고 이제 권리금 비싸니까 그거 뽑아 먹으려면 더 비싸게 팔겠지.
아마 그런 데는 3만원 가지 않을까? 아무튼 요즘에는 뭘 하든 잘 되깁니다. 뭘 하든. 앞으로 더 심할 거야, 이게. 괜히 자영업 했다가 이 가지고 있는 돈 날리지 마시고, 예, 웬만하면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영업 시장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진열하고 고객들이 고르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인터넷 온라인 거래가 점점 활성화되고 오프라인 거래가 죽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 같고 오프라인 거래는 대중적일 수 없다고 봅니다. 네이버 검색만 하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구하고 싶은 상품을 가격에서 재고품, 중고 및 경매 시장까지 한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계좌도 연결되어 있고 결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택배로 집에 도착까지 집에서 구할 건 다 구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돌아다녀 봤자 물건도 없고 비싸고 차비도 들고 용산 전자상가 오프라인 매장 텅 비었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였지. 이런 온라인 어떤 그런 상권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오프라인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의 계좌 먹기로 우리는 오프라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프라인 소비. 근데 지금 온라인이 점점 가면서 강해지고 있고 플랫폼도 많아지고 있고 이제 고를 수 있는 파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오프라인 가게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먹는 건 영향을 안 받았거든. 그나마 먹는 건 영향을 덜 받았어요. 왜냐 먹는 거는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온라인에 파는 거 신뢰할 수 없었는데 점점 가는 것은 이제 온라인에 파는 어떤 음식들도 질이 좋아지고 이제 뭐 종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온라인만 찾게 되는 거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뭐 치킨 맛을 따지는 게 아니면 뭐 마트 치킨 먹어도 됩니다. 마트 치킨 먹어도 되고 그리고 한인마트 가면 그 에어프라이기 되어 먹는 치킨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사 먹어도 돼. 그래도 싸게 치니까. 물론 맛은 뭐 시켜 먹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 근데 뭐 치킨 다 기분만 내겠다 싶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성비 따지게 되니까 이 오프라인이 경쟁에서 밀려버립니다, 온라인에서. 왜냐하면 온라인은 항상 가격 경쟁을 하고 더 싼 것을 고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가장 타격을 보이는 그 업종이 대형 할인마트예요. 기업형 마트. 예를 들어 이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쪽이 오히려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홈플러스는 여러분 완전 휘청거린다는 거 아실 테고 앞으로 롯데마트나 이마트도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마트 한 번쯤은 갈 겁니다. 뭐 한 달에 몇 번은 가겠죠. 뭐 대도시면 한두 개는 있으니까 저희 동네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를 가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좀 달라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냐? 옛날처럼 카트에 무조건 무지성으로 막 담지 않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것만 사거나 세일하는 것만 사거나 아니 노브랜드만 사거나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값비싼 물건이 안 팔립니다. 값비싼 물건. 보통 여러분 이마트 가보면 이제 일렉트로마트라고 있죠. 그 전자제품 파는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나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아. 아이폰 나와도 횡해. 갤럭시 그 25 엣지 나와도 횡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관심 가지고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해. 그러니까 스마트폰들이 사람들이 이제 입은 못 끄는 거야. 그리고 뭐 TV나 가전제품 그쪽 가보면 아예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한두 명씩 보고 안 사요. 왜 안 살까? 온라인 더 싸니까. 온라인 더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컴퓨터 부품 같은 거 있잖아. 컴퓨터 이제 관련 제품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모니터나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 패드, 뭐 외장 하드, USB 이런 거 이제 거기 팔 거 아니에요. 이마트가 좋은 게 거의 모든 품목의 제품들을 다 진열하고 있으니까 한목에 살 땐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성비가 떨어져요. 가성비가. 이마트의 장점은 그런 거죠. 한 번 장 보는 김에 카드 끌고 한 바퀴 싹 돌면서 이제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이것저것 막 담으면서 이렇게 한껏 많이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사요. 사람들이 딱 필요한 것만 사.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가격대가 비싼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마트가 싸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이마트나 이제 롯데마트가 막상 보면 싸지 않아요. 이거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야.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런 대형 마트는요, 온라인처럼 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 후려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 컴퓨터 쓰면 로지텍 마우스 알죠? 로지텍 그 G102 가장 인기 많은 마우스잖아. 그게 그 대형마트 가서 이제 진열된 거 사면 한 28,000원에서 3만원 사이 해요. 오늘도 보고 왔거든. 얘기하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사면 지금 22,000원 올라 있더라고. 택배기 가입하면서 22,000원. 6,000원 차이 나죠. 근데 이거를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중고나라나 이제 번개장터에 구입하면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새 거. 벌크. 한 17,000원 사이. 뭐 이제 잠깐 쓰고 이제 파는 중고 같은 게 10,000원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구매하시겠어요? 에이 뭐 10,000원 20,000원 그냥 손해보고 그냥 바로 사는 게 낫지. 나 마우스 급한데. 뭐 그럼 바로 살 수 있어. 근데 아닌데 나 그냥 더 싼 거 구매하고 싶은데 그럼 온라인으로 구매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목적으로 온라인하고 비교하면 오프라인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이게 단순 뭐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뭐 가구, 예를 들어 가구증 아예 팔리지도 않아요. 이마트 가보면 가구 있잖아요. 왜냐? 다이소가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다이소 가구를 파는 게 아니라 왜 일반 뭐 서랍장이나 뭐 진열장 이런 거 판단 말이에요. 보통 다이소 아무리 비싸봐야 5,000원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5,000원 넘지 않아.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액자 같은 것들. 왜 사진 액자나 뭐 그런 것들 다이소 가면 1,000원, 2,000원 삽니다. 1,000원이면 사죠, 이거. 근데 홈플러스나 이제 그 이마트 같은 거 가면 4, 5,000원이야.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피구 넣는 서랍장 같은 것도 다이소 가면 2,000원. 근데 거기 가면 한 5,000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이소하고 상대가 안 되죠.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이제 다이소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렇다고 막 가격을 온라인하고 어떻게 좀 맞춰보겠다고 또 내리면 타산이 안 맞아.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미 온라인에 이제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다시 데려오는 건 힘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기업 운영하신 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젊은 사람들은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키보드나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예. 오프라인만으로 뭔가 경쟁력 확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힘들 거예요. 예. 그럼 더 살아남기 힘들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